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 ombudsman 코너입니다. 자, 김사님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사님은 이 난국에 네. 어떻게 더 얼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세요 지금 거의 피죽도 못 얻는 것처럼 까칠까칠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스럼은 아주 농 익었을 때 딱 한 번에 짜가지고 끝나면 빨리 새살이 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썩을 거는 다 썩었으면 이참에 다 밝혀지고 새살이 돋을 일만 남았으니까 뭐 이제 된장 바를 일도 없고. 그러면 지금 제가 부스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좀 졸려서 그런가. 저보고 그냥 이렇게 도려내버리고 짜내야 된다. 이래서. 자, 보름이 살 안 된다 말이 있었는데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최순실은 원래부터 보름이었는데 네. 어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갖다가 살이라고 생각하고 항생제를 좋은 걸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그렇게 약이 많았나? 아니 항생제랑 비아그라랑 무슨 상관이죠? 예? 항생제랑 비아그라랑 그 산에 좀 가세요. 예? 산에. 산에요? 예. 어떤 산 말씀? 높은 산에. 아 저요? 예. 높은 산 별로 전 등산을 좋아하지 네, 않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등산을 좋아 안 하게 생긴 체질이죠. 근데 고산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게 고산병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죠?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호흡이 가쁘고 뭐 고산병 증세에서 오는 이런 뭐 어지럼증, 구토 등을 완화시킨다 하는데 청와대 뒷산에 못 올라갑니다. 거기 그 무기들 있고 그래갖고. 아니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가 해발 2,500m인데 네. 5개월 뒤에 거기 갈 걸 미리 아니 그러니까 살았다. 몸을 이 적응을 시켜놔야. 그런데 예. 고산병 약을 예. 그렇게 먹었다가 예. 다른 데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코만 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다이아막스라고 그 약도 있다는데 음. 어찌 그렇게 더 웃긴 거는 네. 비아그라가 비싸다고 비아그라는 60정을 사고 이제 비아그라가 이 뭡니까 특허 만료 기간이 지났거든요. 예, 예, 예. 그 카피약이 돼요. 뭐 88점. 네, 그러면 88약정은 비아그라보다 5분의 1이에요. 음. 그래서 그건 304정이나 샀어요. 음. 근데 그 가격보다 비아그라보다 10분의 1인 다이아막스라는 고산병 약이 있는데 치료약은. 그거는 10분의 1인데 네. 왜 이거를 안 사고 비아그라 카피를 샀을까요? 돈 때문이라면. 뭐 다른데 올라가신 거 아닌가요? 올라가야 될 곳이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산에 가냐 하면 산이 거기 있어서 갔다더만은 아, 이거 참 철학적인 명제네요. 네, 하십시오. 네. 김소피아님, 청와대와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면 뇌물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이고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뇌물죄 성립해야 합니다. 이종화 회원님, 검찰과 청와대 간에 딜이 있는 듯한 검찰 발표 내용입니다. 이건 아마 이거 20일 날 이야기겠죠.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며 공정수사하는 척하고 청와대는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하여 마치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은 봐주기 수사에 의혹을 벗어나고 박통은 수사도 안 받고 뇌물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서로 간의 윈윈 전략 같아 보입니다. 참 진짜 대중들이 밝아요. 이제는 더 정교하게 그 사기를 치지 않으면 참 힘든 시대가.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할라 했던 것 같아 제가 봐도요. 아 그러죠. 네, 검찰은 뇌물죄를 네. 안 그러는 것도 고맙다 생각해라. 음. 그리고 청와대는 화를 막 내는 척하면서 이건 소설이고 추측이다,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청와대는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오판하고 이 그렇게 정해놓은 선도 불만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검찰은 하다 보니까 요만큼 나오면 절반쯤 줄여줄라 했는데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습이 불가능해요. 네, 수습이 불가능한 부분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지금 안에 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잖아요. 지금 밖으로 안 흘러나가도록 굉장히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10초만 까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 촛불하고 횃불하고 차이 알아요? 촛불하고 횃불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은 횃불은 기름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들고 다니는 게 횃불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바람이 불어도 안 꺼질 일이 나는 건가요? 예, 영에버스님.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삼성 최순실 대통령 때문에 한국 경제나 안보가 중국의 송두리째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친 인간들 해놓은 꼬라지 보십시오.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의 부정부패는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입니다. 예. 예. 자, 그 밑에 빈센트 온라인 이승희님, 이렇게 성함이 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지요. 이번에 법대로 박근혜와 그 일당을 처벌하지 못하면 일당이 됐습니다. 참 이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가망 없습니다.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했네요. 이게 뭔가 하면 네. 명예로운 대체는 대체는 보장해주겠다 이런 거. 이번 사건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바로잡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은 법대로 대의역 죄인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께서요 지금 이 현상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네. 제임스 김님, 소장님의 견해에 대한 찬반 양론은 우리나라의 의식 현실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무조건 소위 좌우 양편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 한쪽에 줄을 서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병증에 빠져 있는 대중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우 양날개에 치우쳐 중심축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 자신도 저도 모르게 이러한 심리에 빠져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대중들이 소장님을 포용할 수 있는 날 우리나라의 순항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도 지난 주말에는 보니까 이 뉴스 브리핑에 들어와가 거의 네. 댓글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가 시켰나 싶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소장님, 네. 뭐 전직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뭐 클린턴을 봐도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의 어떤 재단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난 걸까요? 뭐 그러니까요. 시작을 해서. 대통령까지 한 네. 사람이 네. 물러나고 난 뒤에 돈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일반인보다 다 재산이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지금 YS부터 DJ부터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최소 그냥 등록한 것보다 더 몇 배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만으로도 0.01%쯤 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럼 물러나고 난 뒤에 대해서 그 미국에 어설프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퇴임 대통령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떼돈도 벌고 또 뭔가 권력을 계속 누리겠다는 이 한마 특권 의식이 이런 걸 만드는데요. 진짜 물러나고 난 뒤에 어디 산에 가서 텃밭이나 읽으면서 조용히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아름답게 존경스럽게 보이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패거리를 짓고 성을 쌓지 않으면 재임 중에 도둑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깜빵에 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다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재단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청계천 옆에 있는 재단입니까? 예. 청계재단. 뭐그 저도 잘 몰라요. 예, 유성찬님. 고스톱 치시나? 유성찬님. 예.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혼탁한 정치 집단 속에서 누가 좌우 이념틀에 나누어진 국민을 통합하고 순항할 수 있는가? 현재는 없습니다. 탐욕에 지던 군상들만 있다는 문제입니다. 언론들의 편파적인 묻지마 기사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 올바른 해결책보다 비판 위주의 기사들, 현재 한국 사회는 책임의식 없는 군상들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요, 정말 이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자, 이제 탄핵을 한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을 무슨 총리를 받니 안 받니부터 가지고 그 장난을 치면서 이제사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김영곤님, 문재인을 전 대선 때 찍었는데 요즘 실망이다. 지난날 대통령죄에 대해 단죄하지 못해 박근혜 같은 범죄가 또 나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박통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지금이 가장 무질서한 상태다. 예, 참. 히드발리님, 제가 이게 참 영어로 쓰시니까 잘 읽지를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가방 글이 짧았어요. 박통은 재단을 만들면 다들 무슨 문제 없나라고
눈 뜨고 쳐다볼 걸 알았을 텐데 왜 불법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반협박으로 돈을 뜯어내었을까요? 저도 이거 진짜 의문입니다. 왜 이랬는지 의식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CJ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경영자를 바꾸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업들은 VIP 뜻이다 라고 하면 네 하고 돈 내고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빡통이요. 아버지 1970년대 시대에 사고가 머물러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76년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본인이 쏘갖고 알고 했던 암튼 불법 자금의 조력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녀는 다른 건 몰라도 돈 욕심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쏘은 건가요? 그녀가 쏘은 건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수검을 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까? 정말 멘붕입니다. 누가 요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돈이 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렇게 된 관계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답이 잘 안 나오는 지금 현상이다 이래 봅니다. 혹시 영화 양철북 보셨습니까? 봤죠. 퀸트브라스 소설을 아, 역시 소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갑자기 성장을 하시지 않을까. 예. 아 거기는 난쟁이 애 크지 않는 애가 노죠. 예. 자 근데 우리 저 김 사장님은 돈이 많고 저는 적으니까 우리도 돈을 섞어서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저는 똥차가 하나 있는데 집에 김 사장님은 차도 좋으니까 내 차가 네 차고 네 차가 내 차고 이래 살자 하면 김 사장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뭐 빚까지 섞어 주신다면은 저는 뭐 대왕입니다. 그래도 뭐 대출. 비틀어도 내가 나올 것 같아. 좌우간 대통령은 최순실과 니 거 내 거 없이 사시다가 최순실은 대통령이 뭔 부탁을 하면 예 해놓고는 뒤에 돌아서 지가 공준주를 한다니까 이렇게 빈정거렸다는데 네,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참 공주는 공주입니다. 네. 마야님,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 성인 군자는 아니라고 변명하던 내 입도 드디어 입 떨어진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톱 끝만큼의 그 시절 그 추억이 거기에 배었나 해서 애지중지했었는데 환상의 콩껍질을 멋지게 벗겨주시네요. 그것도 평범한 인간도 천하고 격없다고 멀리하는 것들조차 폭넓게 두루두루 이번 주에 걸린 사람들 깜빵 하나에 다 집어넣고 부존 축제한 돈 1,000원짜리 하나도 다 환산하여 그 역겨운 돈 속에 처박고 두작용하면 너무 잔인한 걸까요? 인간이 뭔 말인가 하면 수백억 해먹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걸 1,000원짜리로 다 바꿔가 깜빡 하나에 넣고 거기다 돈을 거기다가 1,000원짜리로 꽉 쌓아주면 아마 숨도 못 쉬고 돈 때문에 질식사를 시키자. 돈의 통 맞습니다. 특히 1,000원짜리의 세균이 실제로 제일 많답니다. 네, 그돈 떠올랐다 말이 예. 그런 거구나. 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그 많이 돌아다니는 게 1,000원이라 네. 거기에 독이 제일 많답니다. 세균이. 그러면 최순실이 입에다가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입을 못 다물 정도로 꽉 넣어주면 국권으로. 신권은 거기 깨끗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습니다. 네. 필소군님, 현재 탄핵 정국은 부패와 공정성의 문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가 되어야지 좌우 진영 대결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영을 떠나 잘못된 것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층 보수와 좀비 보수들은 이 문제를 자꾸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문제로 몰고 갑니다. 아이돌 빠돌이보다도 못한 저열하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구역질이 납니다. 비판의 잣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정확해야 됩니다. 참 저희 진짜 이 뉴스 브리핑 보는 분들 중에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예. 송정숙님, 정유라 부모 잘 만난 덕에 남들은 평생 못 먹게 되는 콩밥 먹게 된다니 정유라는 최순실 같은 부모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하려면 그녀의 조국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콩밥 먹을 텐데 우리 아까워하지 말고 먹여줍시다. 그것까지는 봐주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파이팅! 황 소장님 파이팅! 제가 정유라 잡아오라고 장시호 네. 잡아오라고 끝까지 2세들은 안 잡아오려길래 엄청 떠들었는데 이제 장시호는 잡혀갔고 정유라도 곧 잡혀올 것 같아요. 네. 걔는요 미성년자 아닙니다.
아니죠. 애까지 놓아. 예, 법적 책임을 다해야 될 나이고, 아니 애 엄마가 그 자식한테 모범을 보여야죠. 법을 지키는. 걔는 거기 사역을 네. 안방에 가면 뭘 시키는가 하면요. 말똥 치우는 거. 말을 타보기만 했지. 말한테 먹이도 한 번도 안 주었었고 그렇죠. 말똥을 한 번도 안 치아봤었고 음. 그러니까 말이 음. 정유라 말을 잘 안 듣니까 음. 이 말을 비싼 거를 살라고 음. 그런 80%가 말이 돼요. 마장 마술은 아 그렇죠. 말이 좋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비타니 버인가 음. 그게 15억짜리인가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그 제주 경마는 그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랑말. 근데 그게 지가 그렇게 말한테 쓰다듬어주고 가끔 각설탕도 미기고 명물도 미기고 똥도 치워주고 이래야 말이 좋아하지. 그래가 이 논문 낸데 보면 뭐라고 냈어요? 이 망할 네. 그래도 안 되는 망할 새끼는 어쩌고 저쩌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욕을 하더만 말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행동을 욕해야지. 그다음에 생킴님 하십시오. 예, 황 소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정유라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야죠. 뒤에서 돌을 던지는 것 또한 비겁합니다. 정당하면 떳떳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침에 스포츠 특기생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부조리 제거 차원에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라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나는데 왜 정유라만 그러냐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관행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 게 옳겠죠. 우리 사회 곳곳에 손봐야 할 부분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청렴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배신감이 더 큽니다. 읍차마소의 심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쁜 선례 남기면 안 되니까요. 예, 참 뭐 지금 정유라 문제요. 집단적으로 수천 명이 이대에서 항의를 했는데 이 부정 입학과 그다음에 학사 부정 관리에 대해서 이대 교수들이나 정유라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내부에 그래서 익명으로서 할 때는 다 용감한데 그 자기가 이대를 다니거나 졸업생인데 그걸 고발하게 되면 그 관계가 얽히는 부분에 이 사람들도 기득권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이 말 좀 했더니만 TV에서 네. 황장수 꼰대다 하면서 여성 몇 분이요. 네가 이대생들이 데모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그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좀 씹더만요. 저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뭐 최순실이라는 어떤 뭐 거대 그 비선 실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라인에서 어떤 그 부당한 얘기를 듣고 행정이 움직이고 했을 때 있었던 공무원들과 그때 다 입 다물고 있었던 다수의 관료들은 도대체 그 어떤 양심을 갖고 하는 겁니까? 이때? 내가 볼 때 이거 빤해요. 이대 들어갈 때 재벌 한 명이 이대에 보면 재벌들이 무슨 학교 무슨 관을 지어주잖아요. 네. 그랬던 재벌들이 이대 쪽에다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학교 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 의견을 들어줘서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또 여러 가지 대학 지원 사업을 해주기로 하고 그런 속에서 이것이 다 합의된 채 정유라가 메달 들고 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저거가 당사자인데 어떻게 저거 손을 자를 수 그리고 있겠어요? 이 특기생 문제도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뭐 학교를 다녀봤지만은 체육 특기자 친구들 수업에 들어오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다 졸업해가 나중에는 체육관 나왔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 화이팅님 새누리당이 없어도 그 속에 있던 기득권 쓰레기랍니다. 해체 모여서 또 다른 집단을 만들어서 똑같은 짓을 할까봐 걱정이네요. 새누리당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 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힘드니 답답합니다. 네, 김핑크님, 국민들도 책임이 있죠. 최순실에게 가장 많은 협력을 했던 삼성에게 우리 국민들은 왜 침묵하죠? 삼성 불매 운동이든 뭐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네. 곽동호님,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황장수 욕하면서 박근혜 감싸는 애들은 제정신인가? 제정신 아니랍니다. 박근혜 최순실 한 팀으로 국민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랄 판인데 예우 운운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사람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선아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또 아직까지는 착한 사람이 더 많아서 휴거가 안 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휴거가 오면 그래도 김 사장님이나 저나 조금 올라가기가 아니 저희는 못 올라갈 겁니다. 몸무게 때문에요. 아니요. 조금 더 이 세상이 바로 가는데 땅에서- 힘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땅에서 이러다 너를 무거우니까 안 들어올리란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주부터 탄핵도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로 쇼킹한 일들이 많을 건데 이걸 스트레스 받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긴 역사의 흐름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한마디로 또 새로운 발전으로 갑니다. 우리가 민주화만 됐지요. 슈퍼 자본주의, 즉 거대한 경제 권력, 재벌 등이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농단해오는 일이 이미 10한 5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고요. 그냥 이름뿐인 무슨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름뿐인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경제개혁을 주장하고 보수라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감싸는 것이 마치 자유시장 경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정치 권력을 푹 삶아가지고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서 삶아 먹고 있었죠. 근데 다만 국민들만 그것을 잘 몰랐을 뿐입니다. 자, 김 사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진짜 그 민주화의 운동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민주화의 형식적인 틀은 완성이 되었는데 한 표씩 찍는 게 이제 다 됐으니까 그것도 지금 오래 실험을 해서 정권 네. 교체까지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한 표를 찍어서 정부를 만들어 놓은들 그 정부가 정말로 국가 운영을 정상대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힘이 센 놈들이 그 정부를 구워 삶아가 푼돈 던져주면서 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민주화가 지금부터 돼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 말만 하면 자판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치를 뒤에서 주무르는 기득권의 앞잡이들이죠. 저는 아직 한국이 경제적 민주화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